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여러분하고 그 이사 감사의 그 임기 있죠. 이사의 감사 어떤 임기냐면 합병했을 때, 합병했을 때 그 임기를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할게요. 자, 합병하고 나면 이사 감사가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이사 감사들이 이 임기가 어떻게 되냐 이 말이죠. 가끔 이렇게 시험에 나오는데 합병을 하는 회사의 일방이 합병 후 존속한다. 그죠? 존속한다. 한쪽이 당연히 존속하겠죠. 존속하는 회사를 따져야 되겠죠. 소멸한 회사야 그냥 소멸되겠죠. 존속하는 회사의 이사 감사로서 합병 전에 취임한 한자죠. 만약에 보통은요, 합병 계약서에 이사 감사의 지위, 그죠? 이런 것들을 규정을 합니다. 하지만 다른 경험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할 때 우리 판례가 얘기를 해주는, 자, 판례가 조문이 얘기해 주는 거죠. 합병 후 최초로 도래하는, 합병으로 처음으로 도래하는 결산기 알겠죠? 합병 후 처음으로 도래하는 결산기에 정기총회가 종료하는 때 퇴임한다. 합병하고 처음으로 돌아온 결산기입니다. 알겠죠? 결산기. 그렇게 알아두세요. 그래서 조문 문제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기억을 좀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종료한 때, 그렇죠. 합병하고 난 다음에 그 내용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이사 감사가 정기총회에서, 어, 여러 가지 증언을 하고 난 다음에 하겠죠. 그죠? 여러 가지, 책임질 게 있으면 책임지고 그러겠죠. 자,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합병할 때 우리 채권자 보호 절차 있잖아요. 이 채권자 보호 절차는, 뭐, 회사법에서는 채권자 보호 절차 형식은 똑같습니다. 똑같고, 어디에서 채권자 보호 절차가 있냐, 없냐가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죠. 채권자를 보호할 상황에 있는 어떤 제도적 변화가 있으면 채권자 보호 절차를 거쳐야 되겠죠. 그렇죠? 그럼 우리가 합병할 때도 채권자에게 어떤 이해관계 혹은 담보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돼요? 채권자 보호 절차를 거치게 되는 것이죠. 어쨌거나 주총의 승인 결의가 있나 볼때 2주 내에 채권자에 대해서 주주총의 승인 결의입니다. 이사회 결의가 아니고요. 합병에 이게 있으면 1개월 이상의 기간 내에 이를 제출할 것을 공고합니다. 공고하고 가끔 시험에 나오는 게 알고 있는 채권자 있죠. 채권자에 따로 최고해야 된다는 거. 우리 이 상법의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알겠죠? 알고 있는 채권자에 알려주는 거 기본 원칙입니다. 알아주시고 그다음에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자도 알려줘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죠. 그걸 알아야 된다. 그다음에 채권자 보호 절차에서 간이합병과 소규모합병. 우리 간이합병과 소규모합병은 이 주총의 승인 결의를 거치지 않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이사의 승인 결의를 주총의 승인 결의로 간주하면 되는 거죠. 알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사의 승인 결의 이후 2주 내에 1개월 이상의 기간 내에 이의를 제출할 것을 에, 최고하는 거죠. 공고하거나 제거하는 거 알겠죠? 그 다음에 채권자 보호 절차라는 건 뭡니까? 이 없을 경우는 그냥 승인 간주를 하면 되는 것이고 이의하잖아요. 이의한 채권자에 당연히 어때요? 에, 변제 담보 제공 신탁하면 되죠. 변담신하면 되죠. 그죠? 이렇게 하면 된다. 뭐 그 정도 이렇게 내용 위치 순서 정도 알아도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셔서 합병에 관한 서류 사후 공시 있다. 제목 알아두시면 돼요. 합병에 관한 서류는 사후 공시한다. 그리고 합병은 등기한다. 알겠죠? 합병은 등기한다. 잘 알죠? 합병하면 등기하죠? 본점 소재지, 지점 소재지. 그 다음에 변경 등기, 해산 등기, 설립했을 땐 설립 등기. 그렇죠?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된다. 그 다음에 이 항을 좀 조심해야 되는데, 이 항.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 또 합병으로 인해 설립된 회사가 합병으로 인해서 만약에 그 전에 흡수되는 회사로부터 전환사채와 신주 인수권부 사채를 승계하잖아요. 그때는 어때요?
합병 등기와 동시에 사채 등기를 해줘야 됩니다. 알겠죠? 요거 이항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원래 사채에 관해서 등기해야 되는데 합병하게 되면 승계하고 난 다음에 이 동시에 그죠? 사채 등기도 외부적으로 해줘야 된다. 라는 걸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네, 그런 걸 살펴보도록 했고요. 자, 넘어가도록 하고 합병 무효에서 그렇죠. 합병 잘 했는데 보니까 하자가 생겼다 할 때는 무해소를 제기할 수 있고, 그죠? 그 회사 소송에 대한 규정을 준용하게 되는데 일단은 합병문은 원고가 좀 달라질 수 있어요. 각 회사의 주주, 합병일 때요. 각 회사의 주주, 그러니까 합병 전후, 그죠? 서로 흡수 합병하든지 간에 그죠? 그 회사의 주주, 이사, 감사, 청산인, 파산관제인. 그러니까 A와 B가 합병을 했다 하잖아, 그죠? 그럼 어때요? A의 주주이사, 감사, 그다음 B의 알겠죠? 다 포함되는 겁니다. 또 합병을 승인하지 아니한 채권자가 어때요? 소만으로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확정되는 것이고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시험 문제에 합병을 승인하지 아니한 채권자 해야 정확한 표현이거든요. 예, 그런데 채권자도 합병의 무효유소를 제소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맞는 말이에요. 알겠죠? 맞는 말이다. 그걸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합병소는 등기일로부터 6개월 내에 제기한다는 거 기간 계산점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고요. 쭉 보시면 되고요. 판례를 가보시면 이 합병 무효에 대한 보니까 앞쪽에 봤더니 합병 무효 사유는 없잖아요. 무효소만 있다 했죠. 그래서 이 합병 무효의 이 무효의 원인 이 부분엔 법조문이 없으니까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가 되잖아, 그죠? 우리 판례는 굉장히 엄격하게 해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이 현저하게 불공정한 합병 비율로 합병 계약했다면 그거는 무효로 봅니다. 알겠죠? 물론 현저하게 불공정하다는 것이 쉽게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기도 합니다. 그 밑에 2번 판례가 바로 그거죠. 합병 비율은 자산 가치 이외에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되는 만큼 엄밀하고 객관적 정확성에 기해서 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유일한 수치로 확정될 수 없다. 합병 비율이 현재 부당하다 할 수 없다. 그죠? 그래서 그냥 재반적 요소를 고려해서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면 합병 비율은 현재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판례 입장이 알겠죠? 어쨌거나 그런 어, 법 조문에서 무효의 사유가 없다는 것도 하나 두시고 나머지 이제 준용 규정 가보시면 합병하면 어때요? 등기 필요하다는 거, 합병 효과는 어때요? 소멸된 회사의 권리 의무가 승계된다는 거, 합병 무효가 됐다면 합병 무효 등기된다는 거, 그 다음에 쭉 전속관할 등등 있죠. 이런 것들 소송 관련해서는 우리 앞쪽에 설립 무효 취소의 그죠? 회사의 설립 무효 취소의 그 내용을 그대로 준용합니다. 그래서 판결의 효력, 예, 패소 원고의 책임 다 준용합니다. 알겠죠?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어, 그 다음에 이제 판례 기출 뭐 합병 관련해서 하나 나온다면 승계되는 부분에 있어서 판례 기출 되는 게 있죠. 여기 판례 기출 1번 한번 보십시오. 존속하는, 존속하는, 존속 회사는 소멸하는 회사의 모든 권리물을 포괄적으로 승계하기 때문에 합병으로 인해 소멸한 법인이 그 종업원 등의 위법행위에 대한 양벌 규정에 따라서 부담하던 뭐예요? 형사 책임. 그래서 여러분들 다 읽을 것도 없어. 이제 만약에 객관식 문제 풀 때는 어때요? 형사 책임 나오면 어떻게 한다? 승계 안 된다. 알겠죠? 이렇게 알아야 된다.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분할 부분 있죠? 530조의 분할을 가보시면 이 분할, 이 회사의 분할이잖아요. 회사의 분할은 알아둘 게 첫 번째가 전체적으로 볼 때 회사의 분할은 주식회사에만 있다. 알겠죠? 주식회사에만 있다. 그리고 여기서 회사 분할은 단순 분할이 있고 그 다음에 분할 합병을 해서 이렇게 겹쳐지는 합병과 겹쳐지는 분할이 있다. 두 가지를 고려하고요. 또 회사의 분할에서 문제되는 것은 분할했을 때의 채권자 보호 문제예요. 알겠죠?
채권자 보호 절차를 거쳐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그죠? 예, 그걸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합병하고 조금 달라요. 알겠죠? 예, 그런 걸 한번 살펴보는데, 합병은 그냥 바로, 우리가 채권자 보호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것이지만, 여기서 이제 회사 분할에서도 채권자 보호 절차가 필요한가를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죠. 그런 것들이 조문과 조문에 잘 나타나 있기 때문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회사 분할 합병이다. 별거 아닙니다. 회사는 분할에 의해서 한 개 또는 수개 회사를 설립할 수 있고, 분할에 의해서 한 개 또는 수개 존립 중 회사와 다시 분할한 다음에 새롭게 분할 합병할 수 있다는 것이요. 그 다음에 회사는 분할에 의해서 한 개 또는 수개 회사 설립함과 동시에 또 분할 합병도 할 수 있는 거. 얼마든지 할 수 있죠? 네, 뭐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지문이야 뭐 해산 후에 회사는 존립 중 회사를 존속하는 회사를 하거나 새로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분할 또는 분할 합병할 수 있다.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 분할 합병도 뭐 합병에 관련되는 그런 절차와 거의 동일합니다. 알겠죠? 동일합니다. 다른 부분만 우리가 확인은 좀 하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이 분할도요. 주총의 승인은 어도록 되어 있고요. 이렇게 주초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고 이 주총의 승인은 이 항에서 특별결을 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의결권이 배제되는 주준도 이 의결권에 참여한다는 것이고 알겠죠? 참여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분할계획, 분할합병계획 요력은 총리에 소입 기재한다는 거. 6항을 가보시면 이게 이제 조금 달라지는 부분인데 분할 합병에서 분할 합병에 관련되는 각 회사의 주주입니다. 알겠죠? 주주의 부담이 가중될 때는요. 주총의 특별 결의 및 종류총회 결의 또 외에 주주 전원의 동의에서 된다는 이 표현을 여러분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예, 이게 이제 여기서 나왔다라는 걸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시고 그다음 분할 계획서는 뭐 그렇고 일단 분할 계획서의 기재 사항들 있죠. 여러분 제목만 알면 돼요. 분할 계획서의 기재 사항이 법정화되어 있다. 알겠죠? 분할 계획서의 기재사항이 법정화되어 있다. 요거 하나. 그 다음에 분할 합병 시 기재사항과 분할 합병 대가가 모 회사 주식인 경우 특식. 뭐 분할 합병 기재사항에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지만 거기 4항과 5항을 한번 볼게요. 4항과 5항. 이건 뭐 당연한 얘기지만 분할 회사의 주주에게 제공하는 재산이 분할 승계 회사의 모 회사의 주식을 포함할 때는요. 분할 승계하는 회사는 그 지급을 위해서 모회사 주식을 취득할 수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어쨌거나 예외적으로 이렇게 모회사 주식을 취득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항상 따라다니는 게 뭐라 그랬죠? 처분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자회사는 모회사 주식을 취득할 수가 없거든요. 없는데 예외적으로 취득하게 해주더라도 6개월 이내에 처분하도록 법의 규정을 두고 있어요. 알겠죠? 예, 그래서 사항과 연결해서 예외적으로 취득할 수 있구나. 그러면 6개월 내 처분하는 규정이 따라오겠구나. 라고만 알아두시면 돼. 우리 한번 복수 한번 해볼까요? 비교 한번 해보면 뭐예요? 자기 주식 취득 있잖아요. 자기 주식 취득도 사실 원칙적으로 엄격하게 좀 제한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 취득했다. 예외적으로 취득했다. 이걸 처분할 수 있나요? 6개월 내 처분 규정이 있나요? 그런 거 없어요. 알겠죠? 없어요. 과거에 있었는데 사라졌습니다, 이제. 이제 누가 한다 그랬어요? 이사회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해됐죠? 요거 알아야 된다.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특치 고려 보시고 제목만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530조의 구가 이제 시험에 나왔어요. 나오고 또 중요시하고 나온 다음에 여기서 나오겠죠. 분할 합병 후에 회사의 책임이에요. 분할됐을 때 단순 분할됐을 때하고 또 분할해서 분할 합병을 한다든지 새로운 추가된 어떤 어, 그 구조조정이 겹쳐질 때는요 좀 달라집니다. 그러면 이제 기본 설명할 때 제 그림은 잘 그려졌지만 우린 조금만 좀 확인해 볼게요.
1항에 가보시면, 분할, 분할, 분할회사, 단순 분할 신설회사, 분할 승계회사, 분할 합병 신설회사는 분할, 분할 합병 전에 회사 채무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 연대해서 변제를 칩니다. 오, 일단 분할해서 분할하게 되면 어때요? 단순 분할이든 분할 그 자체에서는 어때? 원칙적으로 누가 분할 전 회사 채무에 대해서 이 분할되는 회사들이 연대 책임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회사 채권자에 대해서 담보력이 변동이 없죠. 그때는 어때요? 굳이 채권자 보호 절차라든지 거칠 필요 있어 없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연대 책임이다. 그래서 원칙 하나 알아두시고, 하여튼 분할과 분할 합병할 때 이거 원칙, 알겠죠? 원칙, 연대 책임이다. 근데 예외적으로 우리가 이제 분할 계약서를 작성하고 주총에 특별 결의하면서 아예 뭐죠? 예, 분할 책임으로, 연대 책임이 아니고 분할 책임으로 나눌 수도 있겠죠. 아, 그럴 때는 어때요? 채권자의 담보 가치가 줄어들 수 있겠죠. 이때는 채권자 보호 절차를 거쳐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연대 책임을 분할 책임을 할 때 절차가 어떠냐면 바로 이게 이항입니다. 어떻게 해요? 주총의 특별 결의를 거쳐야 되고요. 그래서 단순 분할 신설에서는 분할회사의 채무 중에서 분할 계획서에 승계하기로 정한 채무만 책임진다는 거죠. 이게 뭐예요? 책임이 어때요? 분할되는 거죠. 그죠? 분할 채무가 되는 거죠. 이 경우에 분할 회사가 분할 후에 존속하는 경우에는 단순 분할 신설 회사가 부담하지 않은 채무에 대해서만 책임진다는 거죠. 이게 분할 책임화 된 거죠. 이때는 채권자 보호 절차를 거친다. 요거 하나 알아두시고 4번 가보시면 분할 합병의 경우에 분할 회사는 주총의 특별 계류로 분할 합병에 따른 출자를 받는 분할 승계 회사, 분할 합병 신설 회사가 분할 회사의 채무 중에서 분할 합병 계약서에 승계하기로 정한 채무한 책임지겠다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때도 똑같아요.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죠? 책임만 조달하는 걸 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분할 회사가 분할 후에 존속하는 경우에는 분할 승계회사, 분할 합병 신설에 부담하지 않은 채무에 대해서만 책임 부담한다. 그러면서 제2항의 경우는 사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하려면 사채권자 집회 결의가 있어야 되고 법원은 이해강의 청구해서 사채권자를 위해서 연장할 수 있다. 그 말은 채권자 보호 절차를 거쳐야 된다는 거죠. 또 채권자 보호 절차를 거쳐야 된다는 거죠. 그 말은 분할 책임할 때는 뭘 거친다? 채권자 보호 절차를 거친다. 알겠죠? 그렇게 알아두시면 된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고 나서 또 하나 우리가 여기서 어, 쟁점이 되는 것은 뭐냐면 여기서 이 분할 합병 연대 책임 있잖아요. 이 연대 책임은 무슨 책임이다? 부진정 연대 책임이다. 알겠죠? 부진정 연대 책임이다. 그러므로 해서 우리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판례가 좀 어렵게 나왔었던 건데 채권자가 분할이 이루어진 후에 분할 회사를 상대로 분할 전에 분할 회사 채무에 관한 소를 제기해서 분할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시효가 중단되거나 확정 판결을 받아 소멸시효는 연장되었어요. 그러면 이와 같은 소멸시효 중단 연장 효과는 다른 채무자인 분할로 인해서 설립되는 회사, 존속하는 회사, 물론 연대 책임이지만 부진의 연대 관계잖아요. 그죠? 이 회사에 효력이 미칩니까? 안 미치죠. 왜 그렇죠? 부진적 연대 책임은 상대효가 있고 절대효가 있는데 절대효는 채무 소멸하는 그죠? 그를 제외하고는요. 시효 중단이나 이거죠? 이런 연장들은 다른 연대 채무자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친다가 틀린 거죠. 이해됐습니까?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면 충분합니다. 자, 그래서 분할도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고 분할 합병의 효과 승계한다는 거 뭐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준용 규정이 있습니다. 뭐 마찬가지로 분할 합병에도 합병하면 효력 발생하는 효력 규정 있죠. 그 다음에 합병 무효의 등기 부분도 다 준용되고요. 그 다음에 문제가 있으면 합병 무효소를 그대로 다 준용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주식 매수청구권의 내용 및 행사 방법도 준용하고요. 그 다음에 간이합병, 소규모 합병, 채권자 보호 절차 전부 다 준용합니다.
이렇게 준용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조문에서 알아둘 것은 530조의 12에서 물적 분할이라는 말이 아예 조문에 있다. 제목이 있다라는 걸 알아두셔야 돼요. 우리 인적 분할과 물적 분할 나눠지잖아. 그죠? 그 인적 분할은 어떤 거예요? 인적 분할은 분할한 회사 그죠? 다시 말해 분할할 때 발행하는 거죠. 분할할 때 발행하는 그 주식을 설립된 회사가 전부 다 취득하면 물적 분할. 주주가 취득하면 어때요? 인적 분할.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 개념만 알고 우리 회사법은 물적 분할도 인정한다라고만 알아두시면 돼요. 이랬죠? 네, 됐습니다. 벌써 20분이 됐기 때문에 오늘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